저와 함께 여러분들 미국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죠. 네, 가온 것 같아요.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좀 건너편인 것 같은데. 우와, 저기 보이네요. 검정색 나비스타. 아, 네네. 저 차량 같아요. 저 차량. 오, 저거네. 우와. 여러분들 잠깐 보셨죠? 갑자기 와. 이 기분 어떻게 표현해요? 야, 썰리는데요. 이 차량. 이 차량. 나비스타. 이 차량. 오. 우와. 이 차량. 와, 안녕하십니까. 우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와, 대박. 아, 드디어 차량을 만났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드디어 차량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우춘입니다. 승용차를 사랑하고 트럭을 사랑하고 정우춘도 사랑할지 모르겠네. 저를 사랑하지 않고 트럭만 사랑하시는 우리 카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말 아침인데 열심히 지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논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소개시켜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카링TV 초창기부터 이 트럭 소개시켜달라는 댓글은 늘 꾸준히 보일 듯 말 듯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댓글에서 항상 달렸었죠. 여러분들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나비스타를 만나러 가요. 나비스타. 아, 정말 반갑다. 나비스타야.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의 프로스타예요. 프로스타. 그래서 앞에 헤드 부분을 이제 프로스타라고 하는데,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은 약 한 180년대 미국의 트럭 회사입니다. 트럭 제조사인데 180년 정말 전통과 그들만의 노하우가 엄청날 것 같고,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도 딱 있죠. 딱 보넷형 트럭.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비스타 인터내셔널 트럭들은 다 보닛형 트럭입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버스조차도 보닛형이죠. 여러분들 노란색 스쿨버스 많이들 보셨죠? 보닛이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오늘은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을 만나러 가는데, 역시 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논산 추억의 장소죠. 훈련소. 제가 논산 훈련소 나왔거든요. 30년대. 그래서 논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고, 그때 오고 지금 또 처음 오는데 카링TV 때문에 많은 곳을 다니네요. 나비스타 인터내셔널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감성에 미국 트럭을 한번 만나보는데요. 이제껏 소개시켰던 트럭은 만차랑 벤츠는 독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볼보와 스카니아는 스웨덴 감성이죠. 다프랑 저희가 르노는 아직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감성을 한번 전 느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스타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프로스타와 프로스타 플러스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날 차량이 프로스타 플러스였으면 좋겠어요. 2014년 초에 이제 판매를 유로 5 모델을 판매를 시작을 해서 약 한 40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어떻게 보면 잠정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유로 5의 엔진까지는 들어왔지만 유로 6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에서는 유로 6 대응을 할 수 있는 엔진과 차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40여 대가 팔리고 잠정 판매가 중단이 되고 유로 6 대응하는 엔진이 안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을 총판하는 대한민국 나비스타 코리아도 아마 문을 닫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 40여 대 정도의 차량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니고 있을 텐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뭐하지만 이분들 AS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총판도 문을 닫고 더 이상 수입이 되지 않는 단종된 모델이다 보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이라는 트럭 회사는요, 뭐 미국의 정말 전통적인 트럭 제조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폭스바겐에서 지분을 16.6%를 또 사서 어떻게 보면 16.6%가 폭스바겐 지분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은 만트럭의 지분도 갖고 있고 스카니아의 지분도 갖고 있고 상용차 이쪽 트럭에 욕심이 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그래서 앞으로 폭스바겐에서 뭔가 상용차로 트럭으로 큰일 내지 않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기대 한번 해봅니다. 나비스타 차량의 특장점 조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캡오버형이 아닌 보닛형이에요. 앞쪽에 보닛이 나와 있고 그 안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의 공간이라든가 안전, 크래시 공간이 그만큼 커졌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크래시 공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은 조금 더 사고의 위험성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사고의 위험성에서 캡오버형보다는 좀 안전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앞이 그만큼 보닛형 길다 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물류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세요. 왜냐면 공장 좁은 곳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운전하기가 힘든, 당연히 캡오버 스타일보다 바퀴가 크게 돌겠죠. 앞쪽에 보닛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기에는 좀 더 힘든 것 같고요. 가슴이 푸석푸석하대요. 검정색도 프로스타는 처음 보네요.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에 정확히 프로스타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푸석푸석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길에서 갑자기 막 설레이고 갑자기 막 기분 어떻게 되냐. 야, 떨리는데요. 지금 저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거거든요. 이 차량. 와, 이 차량. 와, 기타. 이 차량. 오. 와. 이 차량. 와, 안녕하십니까. 네, 카링TV 정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네네. 김학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링TV 식구들에게. 아유, 표현이 안녕하세요. 정말 차량이, 이야, 드디어 만나네요. 웅장, 거대. 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와, 오늘, 야, 프로스타 플러스네요. 야, 제가 오면서요, 프로스타 플러스일까 안 그래도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방송에도 내보냈거든요. 야, 이게 과연 내가 프로스타일까 플러스일까? 프로스타 플러스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프로스타 플러스예요. 이야,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 여러분들 내 차 팔 때 바이카에, 네, 바이카에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차량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나의 재산인데. 그럼요. 그죠. 그럼? 한 푼이라도 더. 그럼. 악착같이 해. 그럼.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팔 때는 비싸게. 그렇지. 아무리 뭐 애지중지하게 오기야 금이야 들렀지만 우리는 비싸게 파는 게 1차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차 팔 때는 여러분들 바이카에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여러분 차량 정보와 사진 4장만 올리시면은 전국에 있는 5,500명의 딜러가 같이 경매를 해준다? 이 경매를 해주니까 당연히 비싸게 팔 거 아니야. 형이 만일 뭐 500만원 넣었어. 그럼 내가 600만원 넣고 1000만원 넣었어.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저 차를 갖고 오기 위해서 딜러들이 1,500만원 더 넣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5,500명의 딜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차 팔 땐 뭐다? 바이카이.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미국 네바다주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말 미국도 날씨가 추운데요? 춥네요. 네, 그죠. 거의 한국의 초겨울 날씨. 네. 추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지금 미국으로 왔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시차 적응도 좀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네. How are you? 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이런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의 프로스타 플러스 차량을 지금 만나러 왔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좀 찾아봤더니 약 한 4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유로6에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판매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총판도 철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네네. 처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로6 모델이 안 나오면서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차량인데 아유 좀 아쉬운데 아쉬워. 자 우리 먼저 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어렵게 또 우리 나비스타로 섭외해주신 우리 김박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차주분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스타 차주 이종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논산은 훈련소 때 와보고 처음 와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논산은 훈련소 때만 나왔습니다. 아 나비스타 지금 차량 사신 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딱 5년 됐습니다. 5년. 예. 혹시 지금 키로수가 한 어느 정도? 지금 80만 킬로. 80만 킬로. 5년에 80마리면 일 많이 하신 많이 건가요? 하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기력도 좋으시네. 기록도 좋으시고. 아 근데 대표님 나비스타 선택한 이유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진짜 궁금해요. 아 왜 나비스타를 선택하셨어요? 그때 당시 차량이 나오는 차들이 뭐가 있었으면 아, 예. 예. 그런데 나는 이 차를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하려고 샀는데 아 뒤에 슬리퍼 캡이 좀 넓다 보니까 예, 넓어서 예. TV도 달아놓고 이제 그 시간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서비스가 안 돼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서비스가 뭐 A 센터 자체가 없어 놓으니까 그쵸. 많이 불편하시죠. 아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부속을 갈아야 될 때 어떡합니까? 아니 그거는 돼요. 근데 이게 기술이 딸리는 거지. 아 부품 수급이나 이런 건 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나비스타만 타시는 우리 또 대표님들과 또 친분 관계나 혹시 모임이나 이런 건 또 하시나요 혹시? 모임은 모르겠고요. 그냥 예. 그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 그러세요? 나비스타 동호회?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정도. 정보 교류? CC는 내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예. 마력은 480마력입니다. 480마력. 예.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력이 좀 낮네요. 낮죠. 예, 저는 한 그래도 막 500마력에서 700마력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차는 그 대륙 횡단을 하는 차다 보니까 아, 예. 그 대신 이제 480마력이라도 이 기아가 13단까지 돼 있어요. 아 미션이요. 예. 13단 미션. 예. 그 이제 고속 저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연비는 어떻습니까? 연비가 내가 전에 볼보 청탑을 했었는데 네네. 그 차보다는 연비가 좋아요. 아 볼보보다는 연비가 좋답니다. 네네. 다행히 연비는 좋네요. 예. 어허. 근데 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우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시선을 막 많이 받으시죠? 예. 아 그렇군요.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 안 좋지만 외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와갖고 잠시 지금 이쪽으로 좀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차가 보이는 데서 좀 피신을 왔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얘기 좀 한번요. 예. 아이 저 차가 예. 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방금처럼요. 예. 예. 내가 저 차를 편하려고 저 차를 뺐는데 예. 이 지금 지금 만 5년 됐는데 내가 5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늘 또 고생을. 예. 그러니까 AS 때문일 것 같은데 그죠? AS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저 차가 또 나와서 산다 그러면 난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그 서비스를 제대로 해줬으면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을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차 밑에 들어간 것만 해도 몇십 번이고 아 이제 직접 저 차에 거의 뭐 이제 프로 엔지니어가 되셨겠는데요? 거의 그렇다고 봐요. 어허. 아그 전에 혹시 무슨 차 타셨어요? 저거 전에는 저 420마력짜리 청탑 볼보를 탔었어요. 아그 볼보보다도 좀 많이 속썩이던가요? 예. 아니, 대표님도 200고 좀 AS 좀 말 많잖아요. 요즘 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AS 어떠세요? 200코 AS는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하죠. 200코도요? 네, 우리 점수 한번 매겨주세요. 점수 한번 매겨주신다면 진짜. 글쎄, 난 스카니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스카니아가 제일 서비스가 좋고, 스카니아가.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볼보, 그 다음에 이제 만하고 저 벤츠하고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저 차는 몇 점 아주- 주실 겁니까? 몇 점? 난 솔직히 한 10점에서 20점.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 뭐 부품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트가 하나 깨졌다거나 했을 때 부품 조달은 되세요? 예, 조달은 다 됩니다. 아 부품 조달은 예, 되고요. 차가
이 사고 나서 전복된 거 이런 것도 다 수리가 돼요. 아, 그런 건 수리가 되는군요. 다행히. 아, 그건 다행이네요. 다행이지. 예. 근데 저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로 6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판매가 그렇죠,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유로 6 되기 전에 예. 그 미국에서 40대 가량이 와서 그 한꺼번에 싹 팔린 그런. 아, 그럼 40대 정도는 현재 다니고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49대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49대요? 거의 한 50대네요, 그러면? 50여 대가. 50여 대가. 아, 근데 저 차량이요. 운전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앞에 보닛형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그렇죠. 대표님 뭐라 그랬죠? 일본말로는 그걸? 도피가다. 도피가다. 그리고 도피가다라고 하죠. 엔진룸이 없는 거를 기아부가다. 갸부가다. 네. 우리 또 추억의 트럭을 또 이제 김박수 대표님이랑 또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작점으로 나비스타를 하고 있는데 운전하시기 어떠세요? 대한민국 특성상. 지금 내가 해본 거로는 그 특성을 알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아, 뭐 좁은 길 가고 이런데 막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거 이 꼬리가 네. 꼬리 바퀴가 내 거는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지금 저 차들 이 캬브 차가 들어가는 데는 거진 다 들어가요. 아, 그러면 운전 실력의 문제지 큰 차이는 익숙해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죠. 이 꼬리를 더 이렇게 축을 앞으로. 예, 축을 앞으로 앞으로. 돼 있는 거를 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하. 저희 차보다 한 1m 정도가 호일 패스가 더 길어요. 호리패스가 뭐예요? 앞축하고 2축하고 1축하고 2축 사이가 네. 한 1m 정도 아, 더 길어요. 1축하고 2축 사이를 네. 호일 패스라 그래요. 호일. 호일 패스. 아, 이거 휠하고 휠 베이스. 그러니까 승용차로 따지면 휠 그렇죠. 베이스가 1m 정도가 더 길다. 네네. 지금 딱 보면은요, 길어 보여요. 옆에 그렇죠. 마침 또 김바석 대표님 200호가 딱 서 있는데 딱 보면은 진짜 확실히 1m 이상 길어 보이는데요. 1축하고 2축. 1m. 대보면 딱 1m 길어요. 아, 1m 정도. 네네. 아, 그럼 그만큼 운전하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조금의 기술은 필요하죠. 조금의 기술은. 그쵸, 필요하시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이 저 차가 숙달이 되면 이게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저 차 왜 사셨어요? 편하려고. 아, 이거 지금 편하시지 않다라는 네, 결론이 그게 났지만. 문제죠. 예. 예. 어떤 게 편하고 이제 싶으셨는데요? 예. 일단은 내부 공간이 넓으니까 네. 내가 쉬기가 좋고, 예, 예. 이제 내가 저 차를 뺄 당시에는 이 시간이 많은 짐을 했었어요. 아, 좀 여유가 좀 있고 차에 좀 있는 시간이 많은 예. 짐을. 그래서 이제 저 차를 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일하기가. 아하. 양양 근무하셨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양양이 한 30년 넘게 MOL이라는 라인을 계속 주 선사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 이제 원라인으로 바뀌면서 원라인으로 바뀌어. 네, 그 네. 핑크색.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MOL이라고 저 지금 서 있는 저 라인을 예, MOL. 저게 MOL이에요. 아, MOL. 양양에서 30년 넘게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라인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양양 물량이 선사가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선사가 줄어. 지금 메인 선사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차 지나가면 우와 이렇게 보시고 한번 좀 안에 좀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셨죠 5년 동안. 지금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승용차 밖으로 손 내밀어 갖고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참 좋고 남의 그 시선을 끄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이 운전자분은 좀 많이 힘드신. 그렇다면 실내 공간은 다른 저런 캐버버 요즘 나오는 트럭들에 비해서 많이 넓은가요? 예, 완전히 많이 달라요. 넓어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완전히 한 달라요. 번도 못 봐갖고요. 예. 아. 공개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에 냉장고 있나요? 예, 있어요. 아, 냉장고가 있어요, 저 차량도요? 어허. 그러면요, 대표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차 당시 나올 때 다른 메이커의 다른 뭐 그 트럭을 고민하지는 않으셨어요, 전혀? 혹시나 벤츠랑 뭐 두 대를 놓고 보신다던가, 아니면 볼보랑 보신다던가. 나는 편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넓은 공간을? 그렇죠. 그래서 한 2년을 기다렸어요, 저 차 나오면. 기다려서 사셨구나. 예, 저 차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 인가 떨어지는데 한 2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 2년을 난 기다렸어요. 대표님 여기 미국인데 한국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대표님 여기 미국인데 지금 지금 저희 미국으로 온 건데 한국에 오기를 2년을 기다렸다고 얘기하시면 장난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실내 공간 하나 때문에 2년을 기다리시고 이때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예.
나는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미국이 2차 대전 때 승전국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일본, 독일, 이태리 이 기술들을 싹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미국이 최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미국의 감성을 한번 그렇지. 느껴보고 싶은. 자동차 기술도 훨씬 걔네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미국의 예.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예. 싶고. 예. 야, 그런 대표님. 생각도 있었죠. 대표님이 요즘 그 젊은 친구로 따지면은 머스탱, 머슬카 사시는 약간 좀 그쪽 스타일이세요. 그죠? 꼼생 예. 아, 근데 그때 당시 출고 당시 가격이 얼마 정도였나요? 저 위에 저 뚜껑을 스포일러라 그러거든요. 예. 스포일러하고 사이드 카바까지 다 해서 풀옵션으로 해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 8천 정도 됩니다. 1억 8천이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좀 높은 가격의 트럭 네, 아니었나? 그죠? 맞아요. 2014년도잖아요. 예. 2014년도 맞으시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1억 8천 정도 되는 트럭은 없지 않았나? 벤츠 한 1억 벤츠 한 블랙라이너? 블랙라이너 정도. 예, 블랙라이너 정도? 6, 7천 요 정도 했어요. 이 정도, 그럼 그때 예. 당시 제일 비싼 트럭이었네요? 그렇죠.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사신다면 다 말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한국에서 일을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가시는 거 어떨까? 볼보 VNL 어떠세요? 볼보 VNL 아시나요? 혹시? 모르. 볼보의 VNL이라고 볼보에서 저렇게 생긴. 네, 나온 거. 예. 도피로 예, 나온 예. 예. 정말 그 차량이 제가 지금 제 꿈의 차거든요. 볼보 VNL. 아, 저는 그게 너무 나도 TV에서 봤어요. VNL 보셨죠? 예, 대륙횡단하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저희 지금 코리아 맞거든요. 대한민국이 땅 너무 작아. 맞아요. 좀 대륙횡단을 좀 꿈꾸시는 것 같으신데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힘들고 네, 네, 이제 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은퇴해서 네, 네. 생활할 생각입니다. 아, 은퇴하실 생각이세요? 예. 저 차량 지금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혹시 거래 가격이나 혹시 잘 판매가 될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하신데요? 너무 솔직하신데요? 아니, 솔직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아, 현실에. 예. 지금 대표님 그럼 할부는 끝나셨습니까? 예. 할부는 끝났군요. 다행히. 이제 쉬시면 되는데. 이제 시시면 됐는데 저 네. 차를 이제 판매가 좀 어려우시니까 끌고 가셔야죠. 개용님 인수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인수하시는 걸로. 예? 인수하시는 거 어때요? 예? 아직 면허가 없어요, 근데 지금 면허를 따고 있는 중이에요. 저 차도 90km 리밋 걸려 있나요? 예. 아, 저도 걸려 있군요. 리밋은 걸려 있군요. 형님 경력이 올해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내가 80년도 면허니까 저거 뭐, 하신 지 양양 지금 몇 양양에서 일한 지는 한 20년 가량 돼. 20년. 와, 20년. 대표님 얼마 되셨습니까? 28년. 28년. 아. 짬밥은 우리 김박수 대표님이 최고시네요. 짬밥은 우리 김박수 대표님이 최고시네요. 바로 앞 사무실에 계셨거든요. 밖에 지금 비가 더 와요. 더워요. 오늘 왜 이러는 거죠? 나비스타 촬영하러 온다니까. 야, 날씨가. 환영 인사 치고 예. 너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대표님 저거 사신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다 안 말리셨어요? 혹시 그때 당시? 많이 말리셨을걸요. 많이 말렸죠. 아시는 말리셨어요? 예. 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양양이 옛날에 벤스 도피가다를 뺐었어요. 처음에 옛날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네. 추레라 회사들한테 저 컨테이너 회사들한테 니네들 저 추레라를 빼라. 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하는 그 회사들이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증해 줄 테니까 빼라. 그래서 양양운수는 벤스를 빼고 세방은 맥을 빼고 맥을? 예. 맥이요? 네. 맥. 그때 당시 그럼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맥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오. 그리고 또 일양이라는 회사는 피아트. 이탈리아 거. 예. 피아트도 들어왔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피아트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지금 다 없어져. 안 네, 보이잖아. 그렇죠. 지금은 없죠.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뺐을 때 도피가다를 해본 사람들이 회사에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도피가다. 도피가다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 이렇게 배 우리 재용군 같이 배가 이렇게 나온 차. 배 나온 차 지금처럼 저렇게 본인 정차를 도피가다. 보닛이 앞으로 나온 아버지가 도피가다. 이런 얘기 재밌어요. 또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차를 해본 사람들이 저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편하고 싶어서 내가 또 똥꼬집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 사시는 분들 고집 없으면 저거 못 사시죠. 맞아요. 진짜.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런 게 있더라고. 한번 딱 꽂히면 예, 예. 벗어나지를 못해요. 맞아.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싫고 딴 건 다 예. 싫어. 기회도 안 안 들어와. 보여, 안 그냥 들어와요. 저거만 딱 보이는 예. 거죠. 그냥 온리 직진하잖아요. 그렇지. 저걸로. 예. 나 2년 기다렸다니까. 요 차량 어디서 받으셨어요 처음에? 저 예산 고덕. 고덕 예상 고덕에 예. 그날 아침에 딱 이렇게 출고하는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아유, 내가 그날 얘기할게. 예. 그날 이제 차 이제 출고하러 이제 오전에 갔어요. 예. 가가지고 차를 이제 이제 스포일러하고 이런 거 다 달아갖고 이제 해가지고 저녁 때 한 6시인가 7시에 이제 저 차를 빼가지고 예. 이제 딱 나와갖고 왔는데 헤드만 딱 끌고. 예, 끌고 오는데 한 15km, 예. 20km 가니까 시동이 푹 꺼지는 거예요. 아 차가 새 차인데요? 예, 새 차인데 시동이 푸르르 꺼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비사를 불렀지. 예. 정비사를 부르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제 기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충하고 펌프질하고 해가지고 공장까지 이제 끌고 와서 예. 원인을 그 다음날 찾았는데 원인이 뭔지 아, 그러니까 출고날 차가 섰다라는 건 또 처음 있는 이때까지 제가 차주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출고날 차가 쓴 건 또 15km 가고 처음인데 원인이 뭐였나요? 원인은 그 탱크가 저게 양쪽에 있어요. 아 주유 탱크가? 예, 주유 주유 탱크가 탱크가 제가 알기로 75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한쪽이 300, 한쪽이 450이에요. 750. 제일 커요, 제일 커. 네. 와, 750리터. 들어봤어요? 750리터? 예. 근데 그 중에 이 조수대 쪽에 탱크가 450인데 거기서 이제 기름이 빨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 기름 탱크 안에 요만한 비닐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왜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만들 때 이제 그게 들어갔겠죠. 거기서를 잘못한 거지. 아, 난 새 차라고 포장해 놓은 걸 안 뜯고 타신 줄 알았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스로우로 있을 땐 이게 기름을 빨아 올리는 저거면은 스로우로 있을 땐 이게 안 막아요. 예. 근데 악셀을 밟고 가면은 이게 압력이 막는 올라가니까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예,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다 빼내니까 비닐봉지가 달랑달랑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처음 날부터 고생하셨네요. 예. 혹시 그날부터 후회하셨나요? 아니 후회는 안 했어요. 아, 그래 후회는 안 하시고. 그 몇 년을 기다린 차인데 근데 정말 그렇게 기다리시고 하면서 야, 근데 저 차에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그 기다리셨다는 거는 그 전부터 정보를 알으신 거죠? 예, 저게 들어와서 인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한 1년 반 전쯤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걸 기다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내가 그 공장을 찾아갔어요. 아, 직접요? 예. 차 달라고? 예, 이제 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어보려고. 예. 그랬더니 그 얼마 있으면은 한 몇 달 있으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계속 기다렸죠. 대표님 대단하시다. 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때 당시 대표님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트럭에 인디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6개월이 아닌 2년을 기다리셨는데, 야, 2년을 기다렸는데 저 녀석이 나를 저렇게 배신하나? 막 요즘에는 좀 그죠? 그래도 대표님 자부심은 있잖아요. 그래도 난 뭐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저거 해도 그냥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차를 다른 사람한테 그 팔거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함께 예. 끝까지. 예, 난 한 번 타면 끝까지 가요. 아하. 내 성격이. 회차까지. 회차까지. 네. 회차까지. 야, 지금 80만 킬로라 그러셨나요? 네, 난 200만 킬로 이상 아마 탈 거예요. 200만 이상. 예. 아하. 조금 전에 은퇴하신다고 그러셨다가 마음이 바뀌셨어요. 아니 앞으로 아, 미국 가서 다시. 하면 그만큼 한다니까. 아이고. 그럼 지금도 트럭에서 주무시거나 이러실 일 있으세요? 어유 많죠. 예, 그럼- 월요일 날 나오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까. 오일. 그러시구나.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다가 같은 나비스타 이 프로스타 차주 만나면 어떠세요? 뭐 그냥 그렇지요 뭐. 아니 그렇게 만나신 적 없어요? 휴게소에서 있죠. 휴게소. 너도 이거 샀냐? 나도 이거다. 막 이러시면서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도 후회하시던가요? 거의 후회해요. 거의 후회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비스타 인터내셔널 프로스타를 많이 촬영해달라고 했는데 예. 차주분들은 나름 고충이 좀 많으시고 우리 대표님 2년 기다리셔서 처음 15km 가고 운행 정지, 차가 또 시동 꺼지시고 막 정지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느껴지는 게 애정이 느껴지죠. 아직까지 그냥 내 새끼 그냥 우쭈쭈 하는 게 좀 느껴져. 맞아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 이때까지 좀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냥 이런 점 좋더라. 그래도 좋은 점이야. 뭐 안에 넓으니까 뭐 이 다른 유럽 차들은 이 차에서 자다 보면 네네. 이렇게 돌아눕잖아요. 그러면 잠이 선잠이 깨요. 침대가 좁다 보니까 예, 좁아서 네.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네. 선잠이 깨는데 저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방 그냥 집 그렇죠. 안방 같은 느낌. 예. 아하. 혹시 차에 막 TV도 있고 막 이런 거요? 예, TV도 달았어요. 모든 공간이 다 있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나비스타 인터내셔널 프로스타 플러스 한번 뒤에 슬리퍼 캡 공간 한번 구경 한번 하러 가보시죠. 한번 보셨나요? 한번? 저는 봤습니다. 어때요? 좋던가요? 좋아요. 좋아요? 저 아직 안 봤거든요. 한번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엄청 넓은 공간이 이 뒤에 이렇게 있어요. 정말 넓고 뒤에 침대가 거의 싱글 침대 정도, 집에 우리가 쓰는 거의 싱글 침대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와, 정말 너무 예뻐요. 와, 대표님 엄청 넓은데요? 예, 그만해서 샀어요. 그만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본닛이 한 저만큼 저렇게 보이고, 그래 엔진이 이 밑에 없는 거잖아 지금 이 차는. 보통 차들은 다 여기 밑에 엔진이 있는데 아니 엔진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예, 이 정도까지는. 예, 여기부터 이제 미션이에요. 다 이쪽이 다 미션. 이쪽이 다 미션이고. 트럭도 엔진이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저기 큰 부분은 저기 있고 미션으로 오면서 좁아지면서 그렇지. 밑으로 이렇게 가게 저 있지. 여기까지는 약간 낮은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 그렇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션이고.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딱 봤는데도 기아가 없다. 나는 왠지 이 차를 타면 이 기아가 있을 거라 좀 느낌에. 해적 해골 모양의 딱 샤프트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없어. 난 그거 기대하고 탔는데. 그럼 이거 미션 그 변속 기아 레버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보턴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기어예요. 버튼식이요? 예. 요즘 소나타의 PRND 그 버튼이 이미 지금 적용이 된 거야? 전기차에 있는 거. 중립, 네. 백, 네. 드라이버, 이거는 로, 예, 이거는 수동. 예. 야. 지금부터 딱 이쪽 문에 도어는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역시 파워 윈도우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그다음에 에어 송풍구 있고 여기 이런 창문이 하나 있네. 이거 열리나 봐. 예,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 정도 딱 열리네요. 아하. 이렇게 닫히고. 그리고 딱 약간 좀 승용차 같은 느낌도 나. 조금 어딘가 모르게. 그 차 있잖아. 응. 연예인들 타는 밴. 밴이 딱 이런 느낌이야. 그러네. 약간 밴 느낌이네. 그렇지. 약간 요렇게 생겨서 이제 운전석은 요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공간이, 근데 의외로 이 운전석이 저쪽으로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양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는 스타일.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게 창자리가 저 밖으로 더 나와 있어요. 여기 턱이 이만큼 있네요. 예. 공간이.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만약에 옆으로 전복이 됐을 때 운전석. 사고 나서 전복이 된다든지 해도 이 바로 충격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그렇게 제작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점점 좁아지네. 비행기 같은. 약간 요렇게. 아하. 자, 대표님 그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기아 변속하는 부분이고, 예. 요게 이제 기계식 사이드. 지금 현 예. 트럭에도 있는 예. 그 부분 맞죠? 예.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공조장치, 에어컨이나 히터. 예, 에어컨. 이 차량에도 혹시 그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뭐 히터 이런 건 있나요?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대표님 나와서 그러신 건가요? 이 차를 이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있었겠죠. 걔네들이 아하. 며칠 동안 댕기는데 그렇죠. 추운데 저 로키 산맥을 넘어 댕기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건 비싸니까 아. 한국에 와서 다뤄줬어요.
그 한국에서 뭐 본인들 말로는 150만 원 가량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무시동 히터랑 에어컨은 다 달려있는 차량이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 아, 다 좋았는데 그 기름통에 왜 비닐루가 들어갔을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형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어우, 173입니다. 예. 충분히 공간이 이만큼이지고요. 아, 뒤쪽 그리고 여기가 이거 커튼 사선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좀 있고, 일단 이 뒷부분은 좀 자꾸 저쪽으로 눈이 가는데 앞쪽 하던 거 마저 하고 갈게요. 여기 오디오는 따로 나와서 다신 건가요? 아, 원래 게 있는데 네. 원래 거를 하면은 이 TV가 네. 저게 옵션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아, 이 원래 거를 저 띄고 바꾼 거예요. 바꿨다. 이 스피커 이거 저 연결하고 뭐 바꾸시고. 그것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많은 스위치 버튼들이 있는데 영석 형님 이 중에 아시는 거 있으면 딱 한번 찍어보고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엔진 브레이크 1, 2, 3단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엔진 브레이크 1, 2, 3단. 또 요건 무슨 팬인 것 같고 템포 온도고 잘 모르겠어. 다른 차들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버튼은 요게 좀 아닌 것 특이해요. 같아요. 네. 요게 네. 요게 뭐냐면은 다른 차에는 없는 건데 네. 이 언덕을 올라가면은 엔진 열을 많이 받아서 네. 막 100도 이상 올라가요. 전에 볼보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데 요거는 강제 냉각 방식이라 그래서 그럴 때 딱 눌러주면 강제 팬이 예, 강제로 팬을 돌려줘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예, 식혀주는 그 기능 다른 차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하. 야, 그리고 요 위에는 뭐예요? 여기서 약간 좀 미국의 요게- 냄새가 좀 나죠. 예. 네. 요게, 아메리카의 냄새가 좀 나네. 어, 에어 압력? 아니 에어 저 뭐?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게 대우 온도. 온도. 대우 온도. 그러니까 대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디퍼런셜. 디퍼런셜. 네. 디퍼런셜의 온도. 이게 보니까 2축, 3축인 거예요. 예, 이축 아. 3축. 요게 뭐더라? 근데 지금 딴 건 모르겠지만 이 게이지들은 방금 나온 새거 같아. 어제의 게이지 같아. 어제 공정이 너무 깨끗한데 지금. 아, 이건 브레이크 압력. 아, 브레이크 압력. 예, 브레이크 밟을 때 그 압력. 아, 이게 1축, 2축 대우 압력? 아니, 이축 대우 온도. 대우 온도, 3축 삼축 대우 대우 온도. 온도. 또 대우 오일이 있으니까. 오일 대우 오일. 온도. 아. 그러니까 미국 트럭이나 미국 차들은 약간 보면 이 열과의 전쟁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 열에 대해 좀 예민한 차들인 것 같아. PTO가 달려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PTO. 온오프. 온오프가 있네. PTO가 있네. 여기. 그죠? 이건 덤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덤프. 이거는 유압 이제 뭐 그게 있는 아, 거 저거 이거 에어샵으로 돼 있잖아요. 네. 2축, 3축이. 네. 그게 이제 꼬리를 달고 내릴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거 에어샵 어. 그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예, 대표님께서 내가- 직접 옵션을 하나 달았네요. 예. 아날로그 시계를. 이 게이지와 비슷한 아날로그 감성. 전자시계가 아닌. 알람 시계. 그치, 알람 시계. 일어나실 때. 저 멀리서 이까지 와야지 네. 일어나는. 그죠? 알람 맞나요? 알람 시계도 예, 쓰시나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야, 알람 시계가 여기 딱 있어요. 이거- 개종시계지. 그치, 정확하게. 개종시계. 아날로그 감성을 그냥 이어가고 싶었던 거지.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그죠, 형님? 그리고 여기에 다코메다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클러스터로 한번 가볼게요. 클러스터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와, 이거 핸들을 좀만 이렇게 좀 돌려. 어우! 시동을 걸어야 이게 돌아요. 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네, 시동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